오늘 강의도 수맥과 묘지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엮어봅니다. 방문했던 피모시 댁에는 결혼 정년기에던 세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셋째는 건강한데 둘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어서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유난히 좋아야 할 쌍둥이들의 우애는 오간데 없고 첫째와 셋째가 어릴 때부터 둘째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해서 피를 보아야 했고 또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추니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는 겁니다. 쌍둥이들은 한날 한시에 잉태되어 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난히 우애가 깊은데 우리 집 쌍둥이들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수맥을 탐사해 보았으나 별반 다른 집들과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측정을 마치고 부인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심코 걸려있는 조상들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드는 영정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쌍둥이들의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자식을 점지해 준다는 삼신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증조 할머니나 할머니라는 것이 대다수 심령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어머니의 묘지가 10등급의 최하위 흉지 자리이니 조속히 옮겨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자 놀란 부인이 2층으로 올라가더니 내려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남편을 종용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시고 미신이나 믿고 뭐하는 거냐며 나무라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려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대화도 되지 않아 씁쓸히 그 집을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쌍둥이 어머니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와달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3일 후에 방문하여 연유를 물으니 그 이야기가 얼마나 섬뜩한지 내 몸에도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했던 전날 밤이 시어머니의 제삿날이었는데 제사상 앞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장롱 앞에 병풍을 두르고 병풍 앞에는 상을 놓고 상 위에는 지방 대신 벽에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진설해 놓은 것까지는 여느 집 제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촛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는 순간 세 쌍둥이들 중에 첫 번째 쌍아들이 갑자기 개성을 지르면서 마치 원산 폭격을 하듯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황급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제사를 지내려는데 이번에는 병풍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영정사진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아무런 끼임새를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사진을 다시 세워놓고 절을 하려는데 영정사진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가족들은 오 하면서 에마디 소리를 지르며 지켜만 보았습니다. 움직이던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병풍으로부터 서서히 일어나더니 앞에 차려놓은 음식 위로 넘어 닥쳤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쓰러지고 상위에 올려놓은 영정사진이 뒤로 자빠지고 또 앞으로 넘어가는 2번씩이나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광경을 지켜본 가족들의 얼굴은 새파랗다 못해 시커멓게 변했고 모두들 온몸이 굳어서 사시나무 떨듯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제사를 마쳤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혼한 시숙과 남편이 어머니 산소가 나쁘다는데 우리가 믿질 않아서 어머니가 대노하셨다면서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을 다시 부르라는 남편의 부탁으로 이렇게 급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3.15 전라도에 위치한 선산을 찾아가 둘러본 묘소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 무연묘 그 이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묘소에는 팔뚝보다 굵은 나무가 봉분이와 주변에서 자라고 있었고 가시덩굴과 갈대에 덮여 봉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수맥을 탐사해 본 결과 봉분에는 2개의 수맥이 겹쳐 있었고 나무 뿌리가 파고들었고 또 물이 차 있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동행했던 쌍둥이들의 백부는 준비해간 톱과 나주로 봉분 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가시덩굴을 걷어내면서 10년 만에 대충 벌초를 마쳤습니다. 감정과 벌초를 마치고 선영 아래에 있는 동네에 다다르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67분의 노인분들이 반색을 하면서 어째 왔느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노인들은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이혼하고 죽고 병드니까 이제서 조상 산소를 찾아왔어? 조상 잘 모시고 복받기를 바라야지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집성촌인 이 동네에는 대다수가 일가 친척들이다 보니 노인들의 꾸짖음은 당연했습니다. 내가 못한 말을 노인들이 대신해 주니 내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후회하며 주먹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분이 어찌나 측은해 보이든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크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나는 그때 달기똥 같은 눈물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 신문에 재미있는 수맥 이야기 칼럼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를 본 미스터리 방송 작가들 수명으로부터 섭외 요청이 있었으나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는 가족들의 거부로 더 이상 회자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세대에 묘지나 제사 지내는 것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경향이 커지는데 이번 사례나 기때 많은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조상님들은 분명 제사든 묘지 돌벽이든 당신들을 잘 기리고 돌봐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계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조상님, 아니 내 부모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제사든 기도이든 효심을 다하시어 돌보십시오. 그리고 무술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3번 출구에서 한 50m 정도 되는 곳에 풍림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풍림 빌딩 1206호실입니다. 강의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상담과 기타 좌담을 갖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강의나 기타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